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접지하는 목적은 목적인데 지금 여긴 기기 접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필해 접지도 아닙니다. 뭐냐?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인데 따라서 쉽게 이 접지, 송전계통 중성점 접지는 뭐? 직접 접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접지의 목적, 뭐 이렇게 이해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직접 접지는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 상승을 억제해서 전선도 및 기기의 저런 레벨을 경감한다. 직접 접지의 특징이죠. 먼저 뇌아크지나 기타에 의한 이상 전압 경감 및 발생을 방지한다.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고장 시 뭐 우리가 유효 접지 뭐요? 건전상의 대지전압 상승 1.3배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유효 접지입니다. 그래서 뇌아크지락 기타에 의한 이상 전압 경감 발생을 방지한다. 전압 상승이 낮다는 겁니다. 그다음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IG 지락 전류가 크죠. 그래서 지락 고장 시 접지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지락 전류가 크니까 접지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이렇게요.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거. 중. 지락 고장 시 여기에 기타에 의한 이상 전압 경감 및 발생을 방지한다. 이상 전압 경감 및 발생을 방지한다.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지대. 송중 지 이발 지대 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송중 유명한 탤런트 있죠. 탤런트 송중기 영화배우 송중기 이발 지대로 했네. 송중기 이발 지대로 했다 해서 송중지 이발 지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접지 설비에서 보호도체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보호도체란 감전에 대한 보호도체를 프로덕티브 컨덕터인데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라서 다음표 최소 단면적 이상으로 선정해야 된다. 이래서 하면 알만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을 각각 쓰시오. 보호도체가 예전에 뭐였냐면 예전에는 접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접지선. 간단하게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주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지극이 있고요. 여기에 M이라고 해서 노출 도전부가 있는데 이렇게 노출 도전부와 주접지 단자가 연결된 거 그리고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이 연결된 거 여기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보호도체라고 하죠. 우리가 보호도체. 그리고 이게 뭐다?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 그래서 다시 볼게요. 보호도체란 우리가 노출도전부에 사람을 만지면 감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감전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체가 보호도체고 이 보호도체 굵기가 일단 선도체 단면적이 있습니다. 선도체 L1, L2, L3 선도체가 있고요. 그런데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은 구리고 보호도체 재질이 선도체가 같은 경우 보호도체와 선도체가 같이 사용됐을 때 선도체가 16스퀘어 이하면은 만약 10스퀘어다 그러면 선도체가 10스퀘어다 그러면 보호도체도 10스퀘어입니다. 즉 이때는 선도체와 굵기가 같고요.
선도체가 16에서 35까지다. 그러면은 보호도체는 16입니다. 만약에 선도체가 30보다 크다. 그러면은 2분의 선도체의 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 도체의 단면적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질이 같은 경우인데, 선도체 같은 경우인데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도체의 보호도체 사이에 그 고유한 도체 고유의 K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K2분의 K1 곱하기 S, K2분의 K1 곱하기 16, K2분의 K1 곱하기 2분의 S. 만약에 재질이 다르면 K2분의 K1, 도체마다 정해지는 그 고유 K값의 비율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같으면은 S와 16과 2분의 S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호선의 종류. 이 보호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를 보니까 다심 케이블의 도체, 케이블인데 심이 많습니다. 다심 케이블의 도체를 보호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도체와 같은 충전 도체, 전류가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충전 도체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트렁킹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 절연된 도체나 나도체, 피복이 없는 도체, 절연 도체나 나도체, 피복이 있는 도체와 피복이 없는 도체, 즉 충전 도체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 또는 나도체, 그거 외워주시는데 이렇게 볼게요. 보호선의 종류, 보호, 다심 케이블에 다심 케이블, 다케, 충전 도체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도체와 나도체. 그래서 충절라.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보호 다케 충절라. 오케이. 보호합시다. 보호합시다. 다케, 다 함께, 다 함께, 다케를 다 함께, 충전라, 충청도, 전라도, 보호 다케 충전라, 보호합시다 다 함께,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보호선의 종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지락 고장 시 접지 계통별 고장 전류의 경로를 담란에 쓰시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좋죠.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Y 계통이라고 볼게요. Y 계통이고,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여기에서 지락사고 발생했으면, 지락사고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선로에서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죠. 접지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락사고를 통해서 접지점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접지가 흐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중성점 접지가 되어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로에서 대지로 갔다가 여기 어디 접지극으로 갔다가 중성점으로 가죠. 중성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선로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일단 중성점 접지계통, 일반적인 중성점 접지계통이라고 하면 선로에서 지락점에서 대지죠. 이렇게 대지를 갔다가 접지점으로 흐르게 됩니다. 접지점으로 흐르고 접지점에서 중성점으로 갔다가 중성점으로 해서 지락전류가 선로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단일 접지 계통이라고 하면은 이건 그냥 뭐 델타 결선 같은 경우, 델타 결선이
임의의 한 점을 접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의 한 점 접지할 수 있을 때 단일 접지 계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보시면 답은 다 똑같죠. 선로, 지락점, 대지, 그리고 중성점과 선로 여기 같고요. 다중접지 계통이라면은 접지가 다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중접지극의 접지점, 다중접지극의 접지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접지 계통이나 중성점 접지 계통이나 다중 접지 계통 모두 똑같습니다. 선로에서 지락점에서 대지에서 접지점에서 중성점과 선로인데 다중 접지 계통만 다중 접지극의 접지점 요것만 틀리고요. 전체 지락사고가 흐르는 경로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